자, 20년 4월 윤은길. 자, 소설 읽는 방법은 언제나 똑같아요. 자, 우리는 장면을 나누어서 읽어요. 장면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 된다? 시간과 공간 혹은 화제. 화제가 바뀌면 장면이 바뀌는 거고, 시간이 바뀌면 장면이 바뀌는 거고, 공간이 바뀌면 장면이 바뀌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딱딱 나눠서 정리해 놓으라는 뜻은 아니고 그런 걸 느끼면서 읽어주면 돼요. 알겠지? 그리고 각 장면마다 인물을 따라가면서 뭐 하는지 따라가다가 내면, 태도, 심리를 정리하는 순간, 그걸 찾은 순간 우린 뭘 찾을 수 있다? 갈등 요소를 알게 된다 그랬지. 이해됐지? 그리고 그 갈등 요소라는 것은 갈등이라는 것은 딱 두 가지만 있다 그랬어. 뭐? 어떤 대상에 대한 불만족. 그치? 그 다음 또 뭐? 같은 대상에 대한 다른 태도. 이거 두 가지만 있다 그랬어요.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첫 번째 문제. 서술상 특징이고, 두 번째 문제는 기억부터 미음까지 왔다 갔다 푸시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 문제는 보기가 있고, 보기를 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자, 먼저 보기부터 정리해보자. 자, 보기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이 작품 속의 무제는, 제목이 무제야. 무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목이면서, 무제는 북의 가족을 두고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인물들의 무의식 속에 내재하는 상처의 흔적을 의미한다. 자, 뭐야? 북의 가족을 가진 사람들, 북의 가족을 가진 사람들의 상처를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제목에 의미를 준 거야. 무제라는 말이 제목이 없는 건가? 한자를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해놓고 뭐야? 북의 가족을 두고 온 사람들의 상처. 그러면 알아내기 힘든 제목의 뜻과 이 작품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에 대해서 아예 준 거야. 어차피 우리가 알아내기 힘드니까. 되죠? 자, 이는 조현봉 씨에게는 비상식적인 행위의 반복으로 자, 인물 설명해 줍니다. 자, 조현봉이라는 인물이 등장할 거다. 그 인물에게 있어서는 비정상적인 비상식적인 행위의 반복. 행위의 반복. 그 다음에 고모부에게는 자, 인물 또 누가 나오느냐? 고모부가 등장할 거고, 고모부라는 인물에게는 혈육을 그리워하는 행위의 반복. 행위의 반복을 통해서 표출된다. 무엇이? 이 상처가 이렇게 표출된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물에 대한 정보를 얻은 거예요. 오케이? 자, 조현봉이나 고모부라는 사람은 북의 가족을 두고 온 사람으로서 상처를 안고 가는 사람이다. 그 상처 때문에 조현봉은 비상식적인 행위를 할 건데 그게 작품에 있을 거다. 오케이. 그 다음 뭐야? 고모부는 혈육을 그리워하는 태도를 자꾸 드러낼 거다. 알겠죠? 그래서 이 인물의 태도, 정서는 주로 그리움이 나올 거고, 이 사람은 정서를 드러내기보다는 이상한 짓거리를 할 거다. 이런 얘기지. 자, 그걸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아하, 나라는 걸 딱 주는 순간에 우리 뭐야? 아하, 시점이 됐네. 시점. 대체 시점인 거야. 1인칭 시점이면서 자기 얘기가 아니라 조현봉이나 고모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할 것으로 보여지니 예측컨대 1인칭 관찰자의 시점의 소설일 것임.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사람을 동일시하고 태도 나왔네. 그렇다면 아하, 이 소설이 완전히 끝났어. 내가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태도를 드러내는 거니까 갈등 요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무엇에 대한 이 녀석의 불만족. 오케이. 갈등 요소는 이렇게 되는 거지. 인물과 인물이 갈등하기보단 이 인물들에 대해서 내가 뭔가가 불만족스러운, 그게 나오는 거죠. 일단은 동일시하고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게 되면서 연민을 느끼게 된다. 아하, 이거 동일시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연민까지 간다. 연민, 안타까움의 정서까지 간다. 자, 이러한 나의 의식의 변화, 인식의 변화는 고모부의 훼손된 삶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인식이 변하다가 마지막 결론 어디로 간다? 마지막은 고모부를 치유하기 위한, 고모부, 훼손된 삶을, 고모부 인물 치유까지 간다. 됐지? 소설이 그냥 정리가 다 돼버렸는데?
이해됐어? 요 인물이 나오고 요 인물이 나올 건데 요런 인물들이야. 그래서 요런 태도를 보일 거야. 근데 이 인물에 대해서 동일시를 하다가 이해를 하다가 연민을 느끼다가 나중엔 치유에 대한 결심을 하게 되는 거지. 결심. 노력으로 나타나는. 치유를 노력을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는데 됐지? 이해됐지? 그럼 요거 그대로 따라가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보통 현대 작품에서는 현대시든 현대소설 같은 작품에서는 이런 걸 잘 준다 그랬어. 힌트를 잘 줘. 왜냐면 어렵거든. 무슨 말이겠어? 어렵거든. 그래서 이런 거 잘 줍니다. 고전에서는 읽기가 어렵진 않아. 어렵진 않기 때문에 그냥 보편적인 문학이나 장르상의 특징을 주로 준다 그랬지. 그걸 내 식으로 얘기할 때는 그런 걸 무슨 보기라고 해서 일반 보기. 이런 보기를 내가 뭐라고 해서 작품 보기. 그 작품의 특징, 힌트. 요거. 자, 갑니다, 이제. 자, 들어갑시다. 물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우연의 일치에 지나지 않는 일이겠지만 봉무제 씨 나왔어. 뭐라고? 봉무제? 봉인데? 조현봉이 아니네. 봉무제 씨 그냥 잡고 그가 고모부 나왔지? 고모부 마찬가지로 이북 출신이며 호랍이라는 사실이었다. 아이 봉무제가 저 현봉이 아저씨인 것 같아. 왜냐면 이북 출신이라 그랬잖아. 그치?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고. 호랍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들의 두 가지 공통점이 어딘지 모르게 그 두 사람의 하나로 비끄러매고 있다는 인상을 나는 강하게 받았으며 됐지. 나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그지? 저 봉하지 뭐. 봉씨 아저씨하고 고모부 아저씨하고 그치 고모부하고 뭔가 여기 있었던 거 동일시가 여기 나오고 있구나라는 걸 그냥 느끼면 되는 거지 뭐. 동일시가 진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나에게 대상은 이거야. 자, 문학이라는 걸 내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정리했어. 뭐라고 했냐면 문학이라는 것은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서 정서나 태도를 드러내는 거다 그랬잖아. 오케이. 화자가 어떤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서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면 그건 시고. 오케이.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인물이 드러내고 있거나 가끔 서술자가 드러내면 그건 편집자적 논평이지. 그건 소설이고. 무슨 말이겠어? 이해되죠? 또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서 글쓴이가 태도나 정서를 드러내고 있으면 그건 뭐다? 수필이야. 이해되냐? 이해돼서? 그럼 소설을 읽으면서 이 인물이 이것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를 또르륵 정리하면 문제는 그냥 풀리는 거야. 소설이 정리가 되는 거고. 내 말 알아먹었어요?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따라서 내가 회사를 출발하여 인쇄소로 향해 오면서 얼핏 겪었던 착각 내지는 혼동이 반드시 착각이나 혼동만은 아닐 뿐더러 고모부와 봉무제 씨가 동일인임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방증이 바로 그와 같은 공통점이었구나 하는 다른 또 하나의 기묘한 착각이 아니었으며가 아니라 착각이네 뭐. 됐지? 나도 모르게 빠져들고 있었다. 됐지? 동일시하는 것은 그것은 착각이 아니지만 착각이야. 그러니까 착각이지.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나 끝. 됐지? 그 다음 이번에는 내가 화제 속에 끼어들 차례다. 갑자기 어떤 장면으로 들어가나 봐. 따옴표가 나왔지. 대사가 나왔어. 밑줄친 기억. 조현병 씨가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무죄를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요? 라고 물었어요. 내가 한 말인데요. 그쵸? 여기서 대사가 나오면 내가 뭐 해야 된다 그랬어? 축구 티키타카 공을 주고 받는 것처럼 대사에서 핵심 땅 던진 말을 잡고 다음 대사가 그걸 받을 거야.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야 무죄가 그거 뭐예요? 무죄는 뭐죠? 무죄가 그거예요? 무죄가 그거라니까요? 이렇게 계속 무죄 공을 틱 차고 받고 차고 가는 거죠. 무죄 얘기는 그만하죠. 그럼 뭐야? 다른 거로 넘어가잖아. 그럼 공이 바뀐 거야. 티키타카라고 생각하라고. 됐지? 대사에서는 그거 잡는 거다. 자, 무죄를 고집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 이건 뭐야? 무죄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왜 그걸 고집하죠? 봉씨가. 됐지? 봉아저씨가 왜 무죄를 고집하죠? 자, 무죄는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 뭐라 그랬어? 상처를 드러내는 상처와 관련 있는 거라고 했어, 얘는. 상처라 그 북쪽에다가 식구를 두고 온 사람의 상처와 관련된 거라 그랬는데 어쨌거나 왜 그걸 고집하죠? 했더니 과장이 인물 등장했습니다. 과장이 지금 공간은 얘가 지금 저 인쇄소 거기 간 거예요. 인쇄소. 자, 과장의 지적도 있고 해서 나는 늑다리 문선공이랑 밑에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활자 이렇게 인쇄하려면 도장처럼 글자들이 막 있어. 그걸 막 뽑아가지고 이걸 하나 끼워 넣는 거야. 뭐 알겠지? 인쇄 초창기 무슨 말 알겠어? 그거 하는 사람 그 전문가.
자, 문성공을 구태여 본인이 싫어하는 별명으로 부르지 않으려고 신경을 가외로 써야만 했다. 사실 복무제란 별명이 나에게 아하 저거 별명이었구나. 원래 이름은 조현봉 씨고 복모 거시기는 복무제는 별명이구나. 알았어요. 별명이 나에겐 그럴 수 없이 친숙한 반면에 조현봉이라는 본명은 너무나 생소한 것이었다. 그래서 어쨌거나 난 별명으로 부르는 거 좋아하고 그 영감 속셈이 워낙 굴속 같아서 어느 누구도 짐작을 못하죠. 무제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겠죠. 자, 무제를 왜 고집하죠? 라고 물었더니 큰 뭐 모르겠는데 뜻은 아니? 됐지? 나 아니? 알고 있습니다. 인생 무당쯤으로 우리는 추측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게 맞는 해석일지도 모르죠. 영감이 느끼는 허무주의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따단. 자, 이 무제에 대해서 누가? 과장은 이거 뭐라 그랬어? 허무주의 정도가 아닐까요? 자, 허무주의 정도 아닐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뒷문맥을 쑥 넘어갔으니까 기억에 대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태가 충분히 됐습니다. 무제를 고집하는 이유는 뭐죠? 자, 두 번째 문제의 1번 기억. 이해되지 않는 조현봉 씨의 행동에 대한 나의 궁금증이 나타나 있다. 됐지? 이해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게 이건가 봐. 그래서 왜 그걸 고집하죠? 라고 물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연결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거창한 내용이 아니라 매일 되풀이되는 단순한 작업에서 오는 무심한 장난이나 악이 없는 사보타주. 사보타주는 뭐야? 뒤에 설명이 돼 있지? 뭐라고 돼 있어? 노동이나 손해를 끼치는 방법. 무슨 말에서 안 해 이거지. 무슨 말에서 원장 나 수업 안 해. 나 이 교단에 누워 있을 거야. 막 이러고 있는 거. 무슨 말에서 아이 형님 좀 해주세요. 아니야 나 누워 있을 거야. 월급 3배로 올려줘. 막 이거지. 그럼 그만두시오. 알았어 안녕 하고 떠나는 거. 무슨 말이겠어?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사보타주. 자, 사보타주 정도 아닐까? 이거 누구야? 나지. 나는 이 무죄의 고집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과장은 허무주의 아닐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뭐라 그랬냐면 악의 없는 장난이나 사보타주 혹은 사보타주 정도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같은 대상에 대한 다른 태도예요. 오케이. 하지만 여기서는 심한 갈등이 드러나는 건 아니야. 얘가 막 아니에요. 얘가 막 아니에요. 이러고 있는 거 아니거든. 그렇지. 툭툭 이걸까 저걸까 던져보는 거니까 같은 대상에 대한 다른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나 둘 사이에 심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야. 무정에서 자 그런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한 선생이 조영감한테 직접 질문해 보시죠. 네가 알아봐 이 새끼야.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바로 우리는 니은을 풀 수 있습니다. 인쇄도 과정의 생각과 다른 나의 추측이 드러나 있다. 오케이. 맞죠? 간단하죠? 바로바로 푸는 거예요. 왜? 나중에 이거 찾아오기 귀찮잖아. 뒤적거려야 되고 또 앞뒤 문맥을 무시한 채로 풀게 되면 망하거든.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조금 읽은 다음에 바로바로 해결해. 깔끔하게.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제가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을 해줄 것 같습니까? 아마 하긴 할 겁니다. 영감은 틀림없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갑자기 이맛살을 잔뜩 찌푸리면서 아무 말도 없이 돌아선 다음에 작업을 중단하고 유령같이 흐느적거리면서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영감의 대답인 셈이지요. 이 뭐야 이거. 대답을 안 해준다는 거잖아. 즉 과장이 이번에 뭐라 그래서 이렇게 대립한 다음에 야 네가 질문해봐.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래서 내가 대답을 해줄까? 라고 했더니 대답은 해준다는 거야 안 해준다는 거야? 안 해줄 거라? 이런 얘기지. 이해됐어? 자, 네가 당해봐 이놈아. 이런 얘기 같죠? 자, 그 다음에 과장은 자기 휘하의 공원들을 감독하기 위해서 외빈용 교정실을 떠났다. 그가 떠나고 난 자리에 커다란 의문부호가 하나 덩그랗게 남았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궁금증을 느끼고 있는 중이고 나는 여기서 모르고 넘어왔어.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상태이고 됐죠? 궁금궁금 이렇게 간 거죠. 자, 그 다음에 기계 돌아오는 소리가 꽤나 요란했다. 잠시 잊고 있던 잉크의 냄새도 다시 맡을 수 있었다. 활자들이 풍기는 납 냄새도 그 속엔 섞여 있는 것이라고 나는 막연히 짐작해보았다. 납 같은 비철 금속에는 과연 냄새다운 냄새가 있을까? 나는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멋대로 단정을 내고 있었다. 틀림없이 있어서 그 돌덩이처럼 무거운 냄새가 사람을 타고 누르면서 납작하게 바닥을 끌어내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갑자기 이 부분이 궁금증이 심해졌다라고 하다가 냄새 얘기가 나와요. 나라는 인물이 이번에는 냄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냄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에서 야 비철금속인 납에 이거 왜 과학지문이야? 왜 이게 나오고 지랄이야? 자, 비철금속인 납에 저 냄새다는 냄새가 있을까? 그 냄새가 사람을 타고 눌러가지고 끌어내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뭔 소리지? 오케이? 우리는 요거만 정리. 사람을 찍어서 납작하게 끌어내리고 있다. 뭔가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다라는 것만 정리하고 끝.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뒷문맥을 보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 없다면 출제자가 뭐라고 씨부리는지를 듣고 야, 너 그럴듯하다 라고 판단하거나 야,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판단하거나 가장 이상적인 건 뭐야? 여러분들이 이게 뭔 소리야? 했는데 출제자가 안 묻는 거지. 그럼 땡큐 이렇게 되는 거야. 그 결론은 뭐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뭐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는 냅둬요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됐어? 냅둬라. 이걸 해석하려고 시간을 쓰거나 엉뚱한 해석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물을 때 틀리거나 하지 말고 냅둬라. 그냥 구조만 냄새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사람을 찍어 누른대. 영향을 준대. 그 뭔 소리지? 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 됐지? 자, 뒤에서 해결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처음 출판사 입사해서 내 몫의 교정지를 받아보고 나는 떼댄. 자, 이거 뭐야? 처음이라는 말이 나온 것으로 보아서 뭐야? 역순행이란 거죠. 자, 항상 우리는 뭐 한다고 그래서 공간과 지금 인쇄소라는 공간이 있었고요. 인쇄소라는 공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처음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역순행적 구성, 즉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이 역전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확인하면 끝. 됐지? 이런 거 항상 중요하다고 그랬어. 교정지를 받아보고 나는 적잖이 당황했었다. 뚜둔. 자, 교정지. 나가 등장하고 나라는 인물 등장하고 갈등 요소 뭐가 되는 거야? 교정지. 교정지를 보고 뭐했다? 당황했다 그랬어요. 심리. 항상 우리가 심리를 인물 잡고 심리하면 뭐가 갈등 딱 나오는 거지. 그래서 교정지에 갈등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출제자도 얘를 어떻게 해서 굵은 글씨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해돼서 그러니까 내가 잡으라는 포인트는 결국 모든 소설을 제대로 읽는 자가 잡는 포인트.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는 나옴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서 그거에 익숙해지면 읽기 편해짐, 풀기 편해짐, 잘 맞음, 시간 절약됨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매번 듣고 연습을 하고 하시면 됩니다. 자, 페이지마다 곳곳에 발견되는 무제는 나는 아하 무제 또 나왔네. 이때부터 이게 고민이었구만. 생경한 단어는 솔직히 말해서 난생 처음 대하는 처지여서 담당 문선공의 기계적인 실수 아니면 두들겨 맞춘 조로만 알았다 그랬어요. 아하 교정지가 문제였던 거 요거랑 다시 연결되는 거지. 아직 무제대 요거 뭐야 궁금증의 대상이 여기로 다시 돌아온 거야. 이 궁금증이 난 언제부터였냐면 교정지 처음 봤을 때 무제라는 글씨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뭐 실수인가 이거 뭐 억지로 만든 말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됐지. 그래서 심상치 않은 조짐을 느껴가지고 나는 초기 한 꼭지를 다 떼고 나서부터였다. 무제가 무슨 말이냐고 옆자리 동료에게 슬쩍 물어봤다. 동료는 대뜸 입가에 쓴웃음을 머금고 가벼운 핀잔이 따랐다. 사전은 그런 때 쓰는 거야. 사전 찾아봐 바보야. 그래서 지당하신 말씀.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배 위에서 보면 마치 육지처럼 보이는 바다의 안개. 마치 육지처럼 보이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안개니까 안개가 육지처럼 보이니까 이건 당연히 뭐야? 환상이지 환상. 그렇지? 그것은 당연히 뭐야? 오해지 오해. 알겠어? 오해지. 오해? 착각? 얘도 착각하네. 그러니까 여기는 자 이런 거야. 미리 그냥 살짝 얘기를 해주면 북으로부터 떠나와서 가족을 두고 왔잖아요. 그럼 가족에 대한 그림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항상 그쪽을 바라보고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그쪽을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에겐 계속 뭐가 보일 거야? 환상이 보이는 거지. 내가 그냥 헤어졌어. 오케이?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뒷모습을 이렇게 되잖아. 경험이 없겠지. 자, 이렇게 된다고. 알고 보니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계속 환상을 착각을 하게 되는 것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하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국어대사전에 이렇게 써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중략 줄거리. 나는 평소 나에게 의지하려 했던.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는 정리를 끝냈고. 자, 그 다음에 중략 뒤부터 한번 또 가봅시다. 자, 중간중간 기억, 니은 나오는 거 문제를 다 풀었고요. 자, 중략. 나는 평소에 나에게 의지하려 했던 고모부 등장. 불황자로 위장시켜서 갱생원에 보내는 계획을 세우지만 만만한. 그 다음에 복무제 씨의 외로운 죽음에 대해 전해 들은 후 복무제 씨 아까 궁금해하고 있었잖아. 그렇지. 근데 그 아저씨 죽었어 중간에. 죽음에 대해서 전해 들은 후 고모부의 죄의식을 느끼고 고민하게 된다. 따란. 자, 중략 부분의 줄거리에서 앞부분하고 연결하는 건 봉씨가
죽었음. 그리고 나서 나는 무엇 했다고? 나는 나에게 갈등 요소인 고모부. 고모부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고요? 갱생원으로 보내려고 했어요. 갱생원이 뭔지는 아니? 갱생이라는 말은 알지. 다시 사람을 고치는 것. 이해됐지? 사람을 고치는 것. 니들 갱생해야 돼, 니들. 갱생해야 돼. 좀 더 열심히 하는 아이들로 갱생돼야 된다. 막 이렇게 쓰는 거. 무슨 말이겠지? 그럼 갱생원으로 갔는데 이게 어떻게 보낸다 그랬냐면, 불황자로 위장. 불황자는 알지, 불황자. 막 떠돌아다니는 사람. 알겠지? 노숙자. 이런 거 생각하면 돼. 자, 고모부를 불황자로 만들어서 갱생원에 보내려고 했었는데, 심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 봉씨 아저씨의, 봉 아저씨의 죽음에 의해서 나는 어떻게 됐다고? 죄의식을, 이것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누가? 내가. 나에 대한 정보 다 끌어냈죠? 중요한 부분 다 정리됐지? 이해됐지? 앞에 나에게 갈등 요소를 안겨줬던, 궁금증을 안겨줬던 봉무제 아저씨가 사망하고 난 후, 오케이, 그와 동일시되는 나의 고모부를 갱생원에 보내려고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난 죄의식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불황자란 말도 잘 안 쓰는 말이고 갱생원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갑자기 붕 뜨니까 헷갈린단 말이야. 그럴 때 우린 뭐야? 무슨 상황인지 알아내려고 애쓰지 말고 뭐야? 이 새끼가 죄의식을 갖고 있구만. 이것만 알면 돼. 그럼 이건 뭐야? 뭔진 모르겠지만 나쁜 행위였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돼서 살짝 설명해주면 이런 때에 그러니까 사람들 옛날에는 막 인신매매 막 이런 거 있었던 거 들어봤냐? 옛날에 인신매매 시절이 있었어. 인신매매 시절. 그러니까 길 가다가 갔는데 갑자기 옛날 봉고차, 스타렉스, 이거 싹 지나가 길을 가는데 스타렉스 가서 깨엑 문이 딱 열리더니 툭 잡아놓어. 남자를 잡아놓으면 어디로 보내는 거야? 막 두드려 패고 뭐 마취 이렇게 했다가 눈을 딱 뜨면 바다야. 그 우락부락 아저씨, 야 그물 잡아 이 새끼야 그러는 거죠. 내가 왜 여기 있는데요? 모르지. 난 너를 샀어. 그리고 여기서 뭐야? 바다에서 새우잡이 하는 거야. 새우잡이. 엄마 이러면서 새우잡이 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그래서 또 여자들 이렇게 가다 보면 봉고차 문 열리고 땡 나가면 어떡하냐? 어느 나라야? 어느 나라? 인신매매야. 무슨 말이겠어?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무섭던 시절. 내 말 이해하지? 그런 거랑 비슷하게. 그 영화나 드라마에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 무슨 실험하는데 막 그 노숙자들 데려다가 막 그냥 실험하고 막 이런 거 많잖아. 영화나 드라마. 그런 것처럼 불황자들이 있으면 데려다가 갱생원에다 넣고 여러 가지 형태로 뭔가 수익을 얻어내는 거야. 정부의 보정을 타낸다든가. 그 인원수만큼. 아니 이게 제일 그래도 난 편이지. 데려다가 노동을 시킨다라든가. 학대를 한다든가. 장기를 꺼내서 판다든가. 무슨 말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우리 고모부 데려다가 장기 팔아라. 우리 고모부 데려다가 새우잡이 시켜라. 이건 아니지. 그냥 거기서 갱생, 말 그대로 갱생. 불황자들을 뭐 직업교육도 시키고 정신병 치료도 해주고 질병 치료도 해주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곳에 보낸다는 생각에 보내려고 했었던 거야. 근데 워낙에 흉흉하던 시절이라 당연히 거기 가면 뭔가 있을 거라는 걸 느끼고는 있었을 거야. 그래서 죄의식을 느꼈겠지. 그런 얘기거든. 근데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 리가 없잖아.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 응? 길 가다가 옆에 봉고차 딱 쓰면 스타렉스 딱 쓰면 두려워해? 아니지. 뭐나 아저씨야? 이런 거 잘 지나가잖아. 그런 거 두려움 없잖아 니들. 뭔 말인지 이해됐어? 이해됐지? 자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 그래서 중요한 건 뭔 말인지 여러분들은 모를 텐데 요게 뭔가 안 좋은 부정적인 행위인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꼈고 그 죄의식을 느끼게 한 계기는 이 아저씨, 동일시되는 이 아저씨가 죽은 것 때문이다. 이렇게만 정리하면 끝. 됐지? 그리고 빨리 넘어가야지 우리는. 내 말 이해됐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직도 방울 져서 떨어진 눈물을 수습할 생각도 없이 고모부는 내 얼굴을 멀뚱멀뚱 쳐다봤다. 아하 고모부 나오고 뭐 하는 거야? 눈물 흘리고 있어. 뭐하니? 심리 상태 눈물 흘리고 있죠. 그리고도 뭐라 그러는가? 생각이 안 나. 뭐지? 티키타카 시작합니다. 들리는 말랑 소리로 고모부가 중얼거렸다. 나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난 어이없는 상태.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뭔가라고 말했는데 뭔지 아직 모르겠어.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나는 어이가 없는 중이야. 그냥 어이없음. 어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거 눈물 흘리고 있지? 인가 봐. 전등 스위치를 내리려는 그때까지 나는 스위치를 손을 붙잡고 있었다. 생각이 안 나. 계속해서 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지? 기다려. 깜깜해진 방 안에서 도로 한 덩어리의 실루엣으로 돌아간 고모부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아무리 잠을 안 자고 머리를 쥐어 짜봐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띠딩. 자, 뭐야? 눈물 흘리면서 뭐야? 티키타카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이름이 뭐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큰 소리로 부르짖을 뻔했어. 나는 그 순간에 큰 소리로 부르짖을 뻔했어. 이번에는 얼굴이 아니라 이름이었다. 아하. 전에는 뭐였다는 거야? 얼굴이 생각이 안 나 하던 고모부가 이제는 이름으로 바뀌었구만.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얼굴이 이미 잊어버린 이름만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 얼굴을 잊은 것만 가슴 아파하고 있었다. 이제 기다리는 거야 계속 우리는. 이게 뭔지. 우리 그 셋째 녀석의 이름을 어떻게 떠올려 보려고 밤새도록 방바닥에 대가리를 찍고 어쩌고 했는데 날이 새기 전까지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이놈의 이 미련한 놈의 대가리가 당최 꼼짝도 하지를 않아. 뭔지 알겠지? 이해됐지? 이거 뭐야? 아하, 복에서 봤었던 뭐야? 북에서의 가족. 이해됐지? 바로 누구? 셋째 녀석. 됐어요. 이게 떠오르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 그냥 그럼 리을 풀어야지. 디귿 안 했네. 디귿 같이 보면 제대로 된 대답을 들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인쇄소 과장의 짐작이 내재되어 있다. 맞고. 자, 리을 방금 본 거. 셋째 녀석의 이름을 떠올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모부의 자책이 있다. 그렇지. 이놈의 대글통이가 안 돼. 그랬잖아. 한바탕 안타까운 중얼 끝에 푹 하고 머리통을 방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알리바바의 형 카심이 아마 그랬을 것 같다. 주문을 까먹은 바람에 바위굴에 갇힌 도둑들한테 죽음을 당하게 된 카심 같은 꼴이었다. 나는 열려라 참깨 대신에 이승건 하고 큰 소리를 외치고 싶었다. 이승건은 누구 이름이야? 셋째겠지 뭐. 연결되는 거. 왜 기억이 안 나요? 이승건이잖아요. 하려고 했다. 이북에 남겨두고 온 자식의 셋째 아들의 이름을 두 번 다시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병력같이 일깨워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랬어요. 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어이없는 상태에서 나는 내 심리 뭐? 일깨워주고 싶음. 일깨워주고 싶음. 됐지? 승곤이라고. 됐지? 그런데 자, 마지막 미음. 고모부 끝내 기억이 안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말은 어떻게 했어? 어쩔 수 없음. 포기해라. 이 말을 던지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어. 포기해라. 일깨워 주려는 걸 하지 않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해라라는 말을 하려고 해요. 기억이 안 나도 그걸 결코 고모부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일이나 생각하세요. 자, 뭐야? 잘못이 아니에요. 자책하지 마세요. 앞일이나 생각하세요. 됐지? 자, 그러면 미음 보세요. 지난 일 기억하지 못하는 고모부의 행동에 대한 나의 원망이 아니지. 처음에는 어이없다가 일깨워 주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잘못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지. 그렇다면 기억하지 못하는 고모부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됐지. 그래서 정답은 5번 땅 끝나는 거지. 그러나 나는 어느 틈에 고모부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근데 그러나 또 다른 말을 했나? 먼 바다 안개를 육지로 착각하는 일이 고모부한테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 말한 걸 얘기하는 거구나. 자, 됐죠? 그치? 이렇게 일깨워주고 싶었다. 근데 이렇게 말했다. 난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뒤에서 받은 것 같아. 이해됐지? 참 귀찮게 썼네. 자, 그 다음에 자, 고모부한테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젠 이름조차 기억 안 나고 울먹이는 소리를 들었을 바로 그때 나는 무슨 업보인지 몰라도 고모부의 여생을 책임지는 일이 뭐야? 고모부 치유 노력 이쪽으로 갔네. 그대로 스토리가 이거네. 동일시하고 있었는데 이해하게 돼. 이해의 계기는 뭘까? 이게 아닐까? 그렇지? 그래서 뭐야? 연민 쪽으로 가고 치유의 노력 뭐라고? 내가 책임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연결되지. 이해되지? 자, 승곤이의 대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나하고 동갑내기인 그의 이름을 끝까지 고모부한테 발설하지 않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승곤이잖아요 하려다가 자책하지 마세요. 이렇게 바뀐 거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심신이 극도로 피폐해진 그에게 언젠가 될지 몰라도 조국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연명하며 승곤이를 기다리라고 위로한다는 건 기다리세요. 통일될 거예요. 라고 말하긴 잔인한 행위가 될 것이었다. 생각이 안 나 고모 죽은 거를 들으면서 나는 아내에게 갱생원이라는 데가 원래 지낼 만한 곳이 못 된다는 사실을 넌듯이 기뜸해 주었다. 안 보내겠다는 얘기네. 자, 봐봐. 죄의식을 느꼈다.
그리고 툭탁 가더니 결국 뭐야? 아하, 내가 책임을 져야겠구나. 끝. 이렇게 된 거지. 완벽하게 일치하지? 끝난 거야. 다 돼서 어떻게 읽는지 알겠지? 스토리 이렇게 읽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핵심을 잡아 읽어도 이놈의 스토리가 도대체 뭔 스토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렇지 않겠니? 그렇지 않겠니? 이 아저씨가 왜 죽었는지, 저 아저씨가 왜 무죄란 말을 그렇게 자꾸 적었었는지. 무슨 말이겠어? 아니, 그리고 얘는 왜 고모부를 책임지고 있는 건데? 무슨 말인지 알지? 알 수 없는 거 투성이야. 근데 우리는 충실하게 보기에 맞추고 그 다음에 심리하고 그 대상들만 툭툭툭 정리하면 문제는 풀리더라.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서술장 특징. 정답은 특정 인물과 관련된 경험을 제시하여 서술자의 내면을 드러내고도. 맞지. 계속해서 내 심리를 드러내지. 특정 인물 누구야? 2명. 동일시된 2사람. 완벽하게 서술장 특징 따라갔으면 그냥 쉽게 알 수 있죠. 자, 세 번째 문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 내가 이북 출신인 조현봉 씨의 본명보다 별명을 친숙하게 여기는 모습. 그렇다고 그랬는데 자신과 그를 동일시하며 느끼는 동일시는 누군데? 이 둘이 동일시지 자신하고 동일시 아니지. 이해됐지? 뭐야 이거. 엄청 쉬운데? 자, 작품이 어려울수록 문제는 쉬워지는 경향이 나름 있어요. 무슨 말이겠어? 뭔가 더 깊은 내막으로 문제를 묻기에는 정보가 너무 미진한 것이지. 그래서 단순한 읽고 바로 알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만 묻는 경향이 존재한다. 내 말 알아먹었어? 이해됐어? 응. 자, 참고적으로 살짝 그 전체적인 약간의 스토리를 얘기해주면 이거야. 이 아저씨 왜 죽었냐면 북에 가족을 두고 왔잖아. 그 자기 자식을 막 그리워해.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다가 무엇을 주로 하냐면 나가서 누구들 같은 애들 있잖아. 포장마차에서 막 떡볶이 먹고 있어. 그럼 쓱 가. 학생들 공부하느라 고생 많네. 이거 아저씨가 사줄게. 그리고 사줘.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모여있는,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유명 인사야. 이 아저씨가 딱 나타나면 애들이 떡볶이 먹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고 주인 그 떡볶이만 아이고 어르신 안녕 이렇게 되는 거야. 뭔 말이겠어? 그러다가 어느 백화점 앞에서 꼬맹이가 나 이거 사줘 하고 하는 모습을 봐. 근데 그걸 이 아저씨가 특이하잖아. 궁금해서 이렇게 대답 따로 가니까 이 아저씨 뭐지? 이러고 따라갔거든. 따라갔는데 백화점 앞에 막 찡얼거리는 애가 있으니까 그 물건을 자기가 사주는 거야. 그랬더니 안 돼 새끼야 하던 아버지가 이 아저씨 뭐야? 비켜요! 이러고 강버린 거야. 근데 멍하니 여기 서 있는 거지 이 아저씨가. 그런 장면을 보면서 나는 어이구야 저 뭐지? 안쓰러운데? 하고 왔는데 며칠 후에 교정지에 무죄라고 막 적혀있는,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그 글의 핵심이 되는 단어를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맨날 찾는 핵심 있잖아. 그런 핵심 단어를 무죄라고 자꾸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교정 솜씨가 어마어마해. 어차피 교정을 하는 사람은 아니야. 이걸 꽂는 사람이지. 교정하는 사람은 나야. 근데 내가 교정할 것 없이 너무 깔끔하게 뭔가를 해내는 거야. 신기해. 그리고 왜 무죄지 이건? 그리고 무죄가 박혀있는 데에 보면 정말 이 글에서 진짜 핵심이 되는 단어를 그걸로 바꿔놔. 이 아저씨 뭐지? 비상식적인 행위의 반복. 상처 때문에. 무슨 말이겠어? 제일 중요한 단어에다가 자기가 보고 싶은 무슨 말이지? 그 환상을 집어넣고 있는 거. 무죄. 무슨 말 알겠지? 그러다가 어쨌거나 그런 환상을 그 꼬맹이한테 봤을 수도 있지. 무슨 말 알겠어? 근데 거부당했잖아. 그래서 상처 입고 자살하신 거예요. 근데 얘가 그 자살 소식을 듣고 고모부도 거머보고 보여. 이거잖아. 이해됐지? 북에서 내려왔는데 간첩인데 자수했어. 그리고 셋째 아들이 누구지? 있잖아. 승곤이 있잖아. 걔네들 막 그리워하는 거야. 근데 여기 내려와서도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도 낳았어. 근데 계속 그걸 그리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낳은 아들이 아버지가 맨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니까 두들 패. 두들 맞으면 항상 어디 오는 거야? 조카한테 오는 거야. 조카야. 네가 내도 셋째 아들 나이가 똑같아. 그리고 들어넣어가지고 나 좀 이따 갈게 이러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그 얘는 왜 내가 네 고모부를 책임져야 되지? 했었던 거야. 근데 어느 날 막 거의 칼부림 수준까지 가는 그런 상처를 입고 오니까 고모부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친구가 야 이렇게 가지고 갱생은 보내. 양론 들어가실 나이는 아니고 갱생으로 보내 그런 거야.
그래서 실제로 그걸 하려고 했는데 이게 터진 거지. 그래서 다시 노숙자, 불황자 모양으로 앉아있는 고무부를 찾아간 거지. 무슨 말이겠어? 찾으러 가서 이 얘기를 주고받다가 책임을 져야지. 그 상황에서 아내한테 뭐라 그런 거지? 이거 아닌가 봐. 이렇게 그런 거지. 아내는 당연히 처음에는 이거 책임진다 그러니 내가 우리 고모부가 우리 집에 왔는데 어떡하지? 그랬을 때 보내! 이랬을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갱생은 보낼게. 그랬더니 아내도 그러면 벌 받지 않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갱생원이 그거 막 사람 막 내장 꺼내고 막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물론 그렇게 얘기는 안 했다. 그랬더니 이제 아내도 못 들은 척하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소설이 끝나는. 참 어려운 소설이죠. 내 말 다 이해됐어? 스토리가 그래. 자, 오케이.